안녕하세요, 사로씨입니다. 제가 직전 영상에서 올렸던 아이폰 카메라 비교 어디까지 해봤니 영상을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번에 그 2탄으로 연장선의 컨텐츠를 갖고 와봤습니다. 기존 A 플러스와 11은 직접 경험 시 잘 사용하지도 않고 개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했고요. 이번엔 추가로 SE까지 같이 넣어가지고서는 함께 리뷰해볼게요. 크게 인물과 제품으로 비교를 했고요. 인물 같은 경우에는 낮, 밤 플래시를 터뜨렸을 때, 그리고 제품은 일반적인 제품 컷들, 그리고 음식 사진까지 같이 해봤습니다.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셨던 것 중에는 그래서 어떤 기기를 추천하시나요?의 질문들이 많았는데요. 약간 선택에 있어서 좀 막연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선택했던 조건들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첫 번째로는 분위기,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환성, 세 번째가 가격이었는데요.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의 느낌을 내고 싶었고 그와 유사한 카메라나 세팅값 등을 활용을 한다면은 이제 좀 더 그런 그 느낌과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이폰들을 구매를 하게 된 거죠. 첫 번째로 6S에 느끼는 키워드는 강한 대비감, 그리고 낮은 채도, 약간의 웜톤입니다. 옛날 폰을 쓰는 가장 큰 장점은 빛이 이제 닿을 때 구형인 렌즈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잡아주지 않고 좀 뭉개지고 퍼지면서 선명하지 않다라는 건데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좀 뭉개지더라도 약간은 오묘하고 나른하고 편안하고 약간 신비롭고 뭐 이런 분위기들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오히려 그 낮은 화질이나 해상도가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. 그치만 단점도 있어요. 아무래도 핸드폰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걸 전문적인 리뷰 용도의 카메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화질이 떨어져서 잘 사용하지는 않게 되고요. 그냥 일상적인 데일리 뭐 이런 걸로 사용을 하기에는 편안할 수 있지만 음식 사진을 찍기에는 약간의 그 낮은 채도감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구매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준 거는 인플루언서이자 저희 때에는 얼짱으로 유명했던 화민님께서 이제 필르마라는 어플을 개발을 하셨는데 그 필르마 어플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스펙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. 네, 여기에 보면은 지금도 13 프로, 뭐 아이폰 6S를 사용했다 이렇게 정보를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워낙에 이제 화미님의 느낌을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구매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진짜 큰 단점은 배터리의 광탈이에요. 제가 이걸 사용한 지가 이제 한 8개월, 9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이제 한 40%만 돼도 배터리가 그냥 꺼져버립니다. 그리고 겨울에는 한 10분, 20분만 찍어도 바로 꺼지고 막 그래요. 그러니까 그만큼 얘를 이제 촬영폰으로 쓰신다면은 핸드폰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는 필수입니다. 아, 그리고 동영상 관련돼서도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유튜버 만능혁희님께서 이걸 사용해갖고서는 브이로그 형태로 리뷰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로는 SE인데요. 이것도 이제 제가 인플루언서님들의 사진을 보다 보니까 SE는 6S는 조금 웜톤인데 뭔가 SE는 핑크빛이 도는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정말 오자마자 가장 큰 단점은 이렇게 화면이 제가 뽑기에 실패한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운이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제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단점인데 해외 직구폰이다 보니까 장점은 셔터 소리가 안 나요. 사진을 찍을 때.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찍을 때는 또 오히려 좋고. SE의 키워드를 얘기하자면 약간의 쿨톤, 핑크빛, 그리고 강한 대비감, 낮은 채도감입니다. 전반적으로는 6S랑 비슷하기는 해요. 물론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굳이 두 개를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느꼈고요.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테네스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들에서 자주 사용을 하는 카메라예요. 뭐 프롬 비기닝 모델분께서 막 이렇게 카메라 사진 잘 찍는 방법 이런 거 영상 찍으신 거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소연 언니의 달트 쇼핑몰이나 요즘 저희 짱 최애인 피번님께서도 이 테네스를 가지고서는 촬영을 많이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테네스의 특장점인 키워드를 보자면 어디에 치우치지 않은 색감, 그리고 낮은 대비감, 이게 제일 장점이고 적당히 있는 채도, 그리고 꽤나 선명한 화질입니다.
확실히 뭐 요즘 핸드폰이랑 비교를 해서는 선명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6S랑 비교해서는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화질이 좋아지거든요. 특징적으로는 대비감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국내에서 중고폰으로 구매를 했는데 약간 해외 중고폰이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얘 역시도 SE처럼 셔터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진짜 많이 사용을 했고 얘를 이제 촬영폰으로 구매를 했었던 첫 번째 핸드폰이었어요. 큰 단점은 없습니다만 제 폰은 때때로 좀 대비감이 낮아서 가끔 제품 컷을 찍을 때 좀 뭉개질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6S나 SE보다 좀 화질이 떨어져 보일 때가 있었다. 가끔. 마지막으로는 14 프로인데요. 14 프로의 키워드는 강한 대비감, 그리고 적당한 채도, 그리고 선명한 화질, 그리고 약간은 6S의 상위 버전이라고 느껴지는 색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6S랑 유사한 분위기가 나요. 근데 이제 선명해진 거죠. 그리고 확실히 제품 컷에서는 또렷한 게 진짜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인물 컷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게 이 빛이 퍼지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너무 잘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약간 오묘한 분위기를 내기에는 6S 대비는 좀 어렵다. 그리고 확실히 구형 핸드폰들보다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거의 이 친구랑 같이 들다 보면은 진짜 장난감 같아요. 그리고 얘를 이제 유튜브 보다 보면 손목이 너무 아파. 가격을 비교하자면 다 전반적으로 20만 원대에 구매를 했고요. 얘가 딱 19만 9천 원, 얘는 한 18만 원 돈, 그리고 얘는 뭐 한 21만 원, 2만 원 사이? 그러니까 용량이 조금씩 다 달라가지고 아무튼 20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 비교샷 총정리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빈티지하고 약간 옛날 이런 필름 카메라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느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인물은 6S 위주로 많이 촬영을 했는데 이제는 SE도 좀 사용을 해볼까 해요. 사람 많은, 특히 카페나 사람 많은 곳에서는 셔터음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. 그리고 제품 컷은 14 프로로 찍을 것 같고요. 그냥 좀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을 낼 때에는 테니스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구형 핸드폰들을 촬영용 폰으로 썼던 저의 직접 경험 이야기였고요.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